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진짜 안 좋죠? 지금 상승과 하락 종목의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의 종목들이 대다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미국 쪽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증시에 이제 악재를 작용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를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철수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일본 등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철수 권고를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는 모습, 이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리스크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후발 뉴스들은 꼭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전쟁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는 이 가스나 원유 그리고 옥수수나 밀 같은 이런 식량 쪽의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요. 한국 역시도 영향을 받는 기업들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긴축 가속화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100%로 반영했고 25bp 인상 가능성을 47.9%, 50bp 인상 가능성을 52.1%로 전망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 전망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국에게 좋은 건 뭐냐? 인상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25B,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25BP 인상하는 게 그나마 좀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WTI 같은 경우에는 94.1달러, 3.58% 상승 마감했고요.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 역시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비치 61.7로 큰 폭의 둔화세가 보여졌는데, 일단 미국 내 지표 역시도 조금 아쉬운 게 보여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신뢰성, 이 블러드가 이번에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7월 1일까지 100bp의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 그리고 3월에도 50bp의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 자,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원래 이 양반이 이전부터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라 이번에도 좀 극단에 있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던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번에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요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으로 과소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이 발언은 볼만하다. 요렇게 주목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요거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역시도 연내 출해 인상 전망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50bp는 글쎄라고 하면서 이 한 번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 빅스텝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내용들은 파월의장의 의견에 따라 갖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월의장의 입이 어떻게 열릴지 요걸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가 6인 9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걸 검토한다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QR코드도 폐기할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유용성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폐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이 백신 패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지고 이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백신 여권 관련주, 백신 패스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뭐 주목 봤으니까 이제 약간 숨고르기 할 타이밍도 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CD 공급 과잉.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증설을 중단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철수를 앞당겼습니다. 일단 LCD 같은 경우에 그 수요가 다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LED를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요 내용을 왜 한번 언급을 했냐면 한국에서 아직도 LCD 관련된 부품을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체크를 해놔라. 그리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라. 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장 정리 잘 들었다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장 전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보여드린다라는 거. 근데 여기엔 요것만 있냐? 아니죠. 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 분석한 것도 올려드리고요. 뉴스도 올려드리고 공부해 볼 만한 이런 리포트들도 정리를 해서 그날 막 몇십 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 두 개, 세 개 꼽아갖고 요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요거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체크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신다면 요거 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 탭 옆에 커뮤니티 있잖아요. 제 채널. 네, 그 커뮤니티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한국 BNC 대표가 이 블락딜러 지분 판 거는 악재다. 유상증자 참여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판 거는 악재다. 정말 자신이 있었으면 대출을 받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5% 추가 하락이 보여지고 있네요. 참, 좀 많이 아쉽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이건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뉴스부터 먼저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락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분 한 4% 정도. 이렇게 매각을 해가지고, 보다 싼 가격에 이제 유상증자를 받겠다. 이러한 내용인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회사에 자신이 있었으면 대출을 받았겠죠. 파는 게 아니라. 그리고 팔고서 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율로만 보자면 희석이 됐을 거예요. 회사 대표의 차익 실현까지도 생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이게 만약에 주주 친화적인 분이셨다면 이런 식으로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뭐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냥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상 증자는 돈 넣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라도 그게 어디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오미크론에 큰 효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해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하니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다. 길면 두 달 정도 걸리겠다. 요거 생각하시면서 요 안트로키놀에 대한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와, 이게 참, 산 거 그대로 팔았네요. 물론, 조금 갖고 있는 물량이 더 있어 보이긴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여기 좀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를 넣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달리 생각을 해본다면, 아, 지금 이들이 봤을 때 좀 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산물량 아직 안 뱉었잖아요. 들고 있습니다. 여기 금융투자 역시도 산물량 아직 다 안 뱉었어요. 아래쪽은 더 많고. 저점 매수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다. 이 생각하면서 외국인 계속해서 매수가 여기 아래쪽 부분에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현 상황
약간은 이 바닥 지지되는 거 아니냐, 요거 의심해 보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계속 들어와 주면은 좀 편하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지지 라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오늘 요 241선 부근도 약간 이탈했단 말이죠. 일단 라인을 한번 그어보자면, 이 완전 이 바닥 부근 요 라인까지는 아직은 이탈 안 한 거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도 조금은 아슬아슬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지지 라인들 여기 있잖아요. 요걸 지지를 딱 받고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면요. 특히나 61선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뚫어주면요. 요렇게도 쌍바닥이 되고요. 요 안에서도 이렇게 쌍바닥이 됩니다. 추세 전환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저기만 뚫어주면 진짜 차트상으로 너무 완벽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꼭 요거는 봤으면 좋겠고요. 뚫어주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요만큼, 네, 121선까지. 그 다음은 여기를 딱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과거의 특징 중에 하나, 121선을 터치하면 양봉 하나 더 나왔던 거. 이렇게 봉 하나는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볼리적도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양봉 몇 개는 더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국 BNC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바닥권 여기 어떻게든 자리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더라도 올라가면은 이건 자리 유지가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홀딩이죠. 그러다가, 자, 61선을 뚫었다? 와, 그러면 일단 120 이상까지는 노려보자. 뭐 그 다음은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보는 거고, 지금 당장은 지지 혹은 61선 돌파 요것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핵심만 딱 집어갖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도 많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한국 BNC 역시도 그러한 영향을 같이 받고 있죠. 악재랑 함께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힘드실 거예요. 네, 이런 주식시장 1년에 몇 번이고 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이라고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나씩 하나씩 얻고 나면은 나중에는 충분히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경험치를 쌓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뭘 지켜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잘 매매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많이 떨어져 갖고 제가 이제 위로를 좀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위로가 잘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힘내셔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